그럼 이어서 분류 작업 거부를 선언한 대책위 측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경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김다현 기자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이 총 투표를 통해서 정해졌다고 하는데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소속이신가요? 원래는 이제 조합원들이 참여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비조합원들도 약 5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비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회사로부터 이제 엄청난 압박을 받는 행동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들은 그러니까 분류 문제에 대한 절박성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저희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민주노총 택배연대 노조가 한 4,000여 명, 예, 한 4,200명. 4,200명 되시고 거기에다가 비조합원분들 50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네. 이 가운데 한 95% 이상이 찬성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전체 택배 기사님들은 얼마? 한 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쟁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택배 분류 작업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정확히 어떤 일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앞서 이제 뭐 방송에 보도에 나왔지만 레일에 이제 물건이 쭉 올라가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그럼 내가 배송할 구역의 물건을 그 중에서 찾아서 꺼내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꺼내서 이제 배달을 위해서 스캔하고 상차하는 작업까지를 분류 작업이라고 통칭 얘기합니다. 그게 네. 하루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게 돼요. 하루에 6시간에서 네, 7시간이요. 공짜로요. 공짜로요. 그럼 저희가 인터넷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면 그 배송 조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배송을 하면 각 지역별로 거점 물류센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 거점 물류센터에서 지금 YTN이 있는 곳이 서울 마포구니까 마포구를 관할하는 배송센터로 올 테고 여기서 각 동네, 각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택배 기사님들이 자기 물건, 그 담당 구역의 물건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를 분류하는 작업을 거부를 하신 거죠? 네. 정리를 하면 시간은 또 많이 들어가는데 배달과는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책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택배 기사들 사이에선 공짜 노동이라는 말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업이 28년 전에 도입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물건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 분류를 누가 할 거냐 이렇게 법 제도적 장치도 전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건이 얼마 안 되니까 기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물량이 폭주하고 늘어나고 지금 여기에만 투입되는 시간이 최소 6시간, 7시간 되니까 이 문제는 좀 법과 제도로서 좀 정비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택배사들은 지금까지 28년 동안 니네가 해왔는데 왜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해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앞서 봤지만 이제 분류 작업이 6, 7시간 전체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시간의 한 43%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법 제도를 정비하자라는 주장이고 그런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코로나에다가 추석 명절 택배까지 겹쳐지는 이 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분류 인력을 투입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각 지역별 거점 물류센터는 일선 택배사의 그건 그 허브 인력이 터미널이라고 허브 터미널에서는 그 택배사 인력이 분류를 하는 거고 그 집으로 배달되기 전에 택배 기사님한테 물건 오는 거를 지금 택배 기사님이 하는 그건 건데 이제 서브 터미널에서 우리가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택배사 측에서는 오랜 관행이다 왜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택배 회사 쪽에서는 이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을 충원할 경우에 그 운임 단가가 올라가고 결국은 소비자한테 택배 비용 증가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택배 요금이 사실 이제 너무 싸다는 것들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대형 화주들이 우리 인터넷 쇼핑 시키면 2,500원씩 택배비를 보통 평균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형 화주들이 택배사한테 지불하는 평균 택배 단가는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기초하면 1,730원이에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택배 요금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지금 당장은 그러면 이제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분류 인력을 투입하는 거는
우리나라 택배 시장을 선도하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한 25억 정도만 투입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 돈도 아까우면 원청 택배사들도 내면 우리 택배 기사들도 일부 부담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안한 바 있어요. 25억의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5명당 1명 정도의 분류 인력이 투입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가 한 15,000명이라고 보고 그럼 3,000명 정도가 투입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의 단기 이 알바 형태이기 때문에 월 한 100만 원, 그럼 연간 한 30억 정도, 300억 정도 들어갈 거고 월할 계산을 하면 25억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추산하고 있고 이건 뭐 업계도 크게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택배 분류 작업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올해만 최소 그 택배 노동자 7명이 과로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택배 분류 작업이 과로사의 어떤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는 시간의 절반이 분류 작업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류하고 짐 싣고 한 2시에 출발하면 첫 배달 한 3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녁 9시, 10시까지 배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명절에는 뭐 11시, 12시까지 또 지연되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 와서 5시 되면 또 출근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로가 계속 누적되는 건데 분류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2-3시간 정도 늦게 출근해도 되는 거죠. 네. 그 기간 동안 이제 분류 인력이 물건을 분류해 놓은 거니까 이것만 해도 정말 이제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관련해서 그 정부에서도 권고안을 내놓은 게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가 2차 권고안을 택배사들한테 좀 제안을 한 건데요. 네. 이 물량이 폭주하는 추석 소통 기간 동안에 분류 인력을 추가 투입해 줘라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뭐 하루에 500개, 600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총량이 한계가 있는 건데 좀 하루 정도 지연 배송하는 것 물량이 너무 많아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기사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라 뭐 이런 정도 내용을 국토부가 권고했고 매우 저는 전향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뭐 변화가 생긴 게 전혀 없습니까? 네, 지금 뭐 택배사들은 이게 아마 이제 분류 작업은 우리 업무가 아니야라고 하는 자기의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지 대통령께서도 발언하셨는데도 묵묵부답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어제 또 안타깝게 부산 사상구에서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가 배달 도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이송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좀 적극적인 전향적인 조치가 지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택배 하는 데는 오늘 보도자료를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바로 냈더라고요. 네. 그게 봤더니 예년 수준의 인력 증원 정도 수준의 미봉책인 대책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실 합의한 내용도 있는데 전면 무시하고 또 번복하고 합의를 파기하면서 생색만 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게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네. 지금 추석 연휴를 얼마 남기지 않았고 또 최근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대신에 선물을 많이 보내라 이런 문화 분위기가 좀 형성되면서 택배 물량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류 작업을 거부한다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배 받는 게 좀 차질을 빚게 되는 예.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신 내용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은 없는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지 철회될 수 있는지. 저희는 이제 2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본격적으로 추석 물량이 이제 집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21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택배사들이 딱 2가지입니다. 분류 인력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좀 취해달라. 전향적인 조치라는 거는 인력 충원과 충원하면 재정 문제는 같이 논의해보자 이런 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런 법률적 규제 장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택배 산업이. 그래서 중장기 대책으로
이 정부와 택배사들과 가로사 대책위원회가 함께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좀 민간 공동위원회도 구성해서 논의 테이블을 좀 만들어 보자.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지면 저희들은 뭐 바로라도 철회할 의사가 있으면 분명히 좀 밝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택배 그 사측과 노측의 그 추가 협상의 길은 계속 열려 있는 거죠? 아니요. 그 택배 원청사들이 네. 우리는 너희들과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협상할 수 없어. 대화의 문을 잠궈버린 거죠. 닫아버린 거기 때문에 그럼 추가로 정부가 좀 중재해달라 이런 요청인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논의할 노측과 사측 양측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정부가 중간에서 좀 중재를 해달라.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열심히 움직이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경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